안녕하십니까, 박진철입니다. 자, 산이 푸르고 바다가 푸르고 하늘까지 푸르다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청산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청산도라 하면 완독권 감성돔 낚시터를 대표하는 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천만 관중 시대를 처음으로 열어갔던 영화 서편제의 촬영 장소로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 포인트, 청산도의 벼락바위 바로 옆 돈바위라는 포인트인데요. 벼락바위 포인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오늘 이곳에서 감성돔 낚시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 아침에 포인트에 내려보니까 물색 좋고 바람 적당하고 조류도 아주 좋게 흐릅니다. 자, 왠지 뭔가 될 것 같은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요. 낚시 먼저 시작하면서 감성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감성돔 같기도 한데. 자, 생각했던 씨알은 아니지만, 자,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 게를 미끼로 써서 이상한데 차는 게, 이 감성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개미끼를 물었는데 얼마 전 촬영에서 여수권이었던가요? 물반 작업하는 상황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미끼에 숭어가 물어서 아주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 게를 미끼로 썼는데 또 숭어가 물었습니다. 제가 낚시하면서 개미끼에 숭어가 입질을 한 적이 2번 있는데, 2번 다 바다 낚시 교실 촬영 때 이런 경험을 겪네요. 자,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숭어는 무리를 지어 연안으로 몰려와 부유 생물을 먹고, 성어가 되면 잡식성으로 작은 어류나 저서생물, 단강류나 유기성 잔류물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숭어가
큰 개미끼를 먹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숭어로 인해 손상된 목줄과 바늘을 정비하고 다시 캐스팅하여 채비를 내려주는 박진철 명수. 지류대와 본류대가 만나는 조경지대로 꾸준히 밑밥을 투척하며 포인트를 형성해 나간다. 평소처럼 집어제와 크릴의 비율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박진철 명수. 이는 감성돔의 후각을 더 빨리,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자극시켜주고 입질 예상 지점에 접근한 감성돔이 바늘에 달린 미끼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가 배합하는 감성돔 낚시 밑밥 배합 방법이다. 자, 돈바이라는 포인트. 채비를 몇 번 던져보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처음 내려본 포인트인데 조류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약 가까운 데는 6, 7m 밖에 안 되고 가면서 점차 깊어지는 수심을 하고 있는데 제로치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제로치 세비를 준비를 했다가 지금 낚시를 한두 번, 1, 20분 시작하자마자 조류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부력을 조금 높이고요. 밑에는 채비 정렬이 되고 가까운 거리의 수심 6, 7m 정도 수심 채비가 내려가면서 찌가 서서히 잠겼다, 또 제가 채비를 약간 들어줌에 따라서 약간 또 올랐다를 반복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채비로 바꿔서 다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보다 물이 더 빨라진다 그러면은 감성돔 낚시에서는 약간 까다로운 조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만 유지가 된다면은 조건 아주 좋습니다. 조류도 갯바위로 타기보다는 약간 대각으로 흘러나가는 조류라서 지금 제 채비, 비교적 가벼운 채비의 전청 채비가 발밑대 수심 10m 이내 6, 7m 수심대부터 8, 9m, 10m, 15m 먼 거리까지 거의 중하층의 바닥층을 골고루 짚어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류를 맡고 있습니다. 밑밥은 철저히 발밑에서 나가는 조류에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품질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제 판단에는 몇 번 캐스팅을 해보니까 약 15m에서 20m 지점, 저 지점이 바닥이 비교적 복잡한 수중여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비가 흘러가다가 그 지점을 지날 때, 그 지점에 다다를 때쯤에 뒷줄을 최대한 채비가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뒷줄을 잡아서 그 주위를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서 머물 수 있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입질이 들어온다면요, 지금 중들물에서 만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두 시간이 타이밍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류 꼭 참돔 낚시처럼 바깥쪽에는 본류대 조금 강한 조류가 흐르고 안쪽에서는 지류대가 말려 들어간 듯한 조경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참돔 조류만큼 복잡하거나 빠르지 않고 아주 안정된 조류가 흐릅니다. 겨울철 낚시에서, 겨울철 감성돔 낚시에서 이런 조류를 만나게 되면 마리수도 마리수지만 아주 씨알 좋은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조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 찌가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입질이 들어온다면 저 지점, 저 포인트가 최대 공략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씨알 좋은 감성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방 15m 지점에 형성되는 조경지대를 노리고 있지만 무료한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다. 자, 감성돔 같습니다. 근데 씨알이 생각보다 또 잔데요. 자, 잡어가 너무 많아서 준비해왔던 개미끼를 사용하자마자 입질을 받습니다. 잡어의 종류도 보고 종류부터 숭어, 보거 다양한 종류가 지금 중하층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자, 감성돔이죠. 자, 씨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자, 그냥 들기도 애매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으쌰. 설치를 돼야 되겠네요.
자, 나오너라. 아이고. 들어오너라. 아씨. 자, 약 35cm급 감성돔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아주 입술에 살짝 걸린 상태입니다. 자, 입질이 조건이 지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입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감성돔들이 이런 씨알들이 몇 마리 들어오게 되면 잡어들이 빠지는데 지금 제 느낌에 감성돔과 잡어가 거의 같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잡어 속에서 한 마디를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성돔 한 마리를 낚아내는 사이 만조가 거의 다 되었다. 다시 채비 정리를 하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박진철 명수. 한 마리의 감성돔을 본 이상 이곳에서 감성돔이 회유할 것이라 생각한 그는 쉴 틈 없이 채비 내림을 반복하며 조경지대를 노려본다. 입질이 안 들어오네요. 아침 시간대하고 틀린 점이라고는 이제 물색이 많이 탁해졌다는 것 빼고는 잡어의 입질도 비교적 활성도가 있고 조류도 낚시하기 아주 딱 좋게 흐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자, 그 첫 감성돔이 올라오는 순간 저런 씨알의 감성돔은 좀 마리수가 올라오겠다 싶었는데 입질이 딱 끊어진 상태입니다. 뭐 지금 시간을 보니까 만조 시간이 거의 한 1, 2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덜물 시간을 제가 놓친 걸로 판단한다면은 물돌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돌이 시간은 뭐 초덜물, 그러니까 덜물 포인트건 날물 포인트건 물돌이 시간은 좋은 공략 시간대가 되는데요. 물돌이 시간의 어떤 공략 특징이라 그러면 입질 시간대가 짧다는 것. 대신에 몇 마리의 감성돔이 들어오더라도 짧은 시간에 마리수를 금방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물돌이 시간 집중적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돌이 시간을 맞이하는 박진철 명수. 가져온 개미끼와 크릴 미끼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보지만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명포인트에 걸맞지 않은 저 조항에 박진철 명수는 결국 자리를 이동해보기로 한다. 겨울 감성돔 포인트가 즐비한 청산도라고는 하지만 벼락바위 옆 돈바위에서도 이렇게 입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포인트 선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옥륜 포인트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 이름이 깡패자리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름이 있는데요.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두 번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날물 포인트고 지금 뒤로 보이는 홈통, 큰 홈통은 아닌데 홈통 중앙에서 입질이 집중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 말로도 안에서만 입질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또 바깥에는 세차 날물 조류가 지금 바로 앞에서 큰 조류가 흐르고 있어서 낚시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 다행히 적절한 조류가 지금 홈통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던져 보니까 학꽁치 몇 마리 말고는 중하층에는 지금 뭐 거의 잡어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낚시를 열심히 하지 못했었는지 한 마리 감성돔밖에 만날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운데요. 철수 시간까지 한두 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홈통 안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돌이 시간에 내린 큰 홈통 자리. 이미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인들이 여기저기 보이지만 어디에도 산림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잔잔하던 바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어오며 원주를 날리게 한다. 여기서 잠깐 전층 낚시의 명수 박진철 씨를 통해 상황에 따른 원줄 선택과 낚시 방법을 알아보자. 자, 겨울 낚시가 시작되면서 두 번 출조에 한 번은 바람과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텐데요.
자, 이 바람 속에서의 릴지 낚시, 분명 원줄 관리가 가장 힘들게 다가오리라 봅니다. 자, 저는 겨울이 시작되면 제가 사용하는 원줄의 대부분은 서스펜드형 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서스펜드형 줄은 여러모로 겨울 낚시에 도움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꾼이 갯바위에 서서 바다를 향해 채비를 던진 상태입니다. 자, 이 서스펜드형 줄의 특징은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수면 아래 약간 잠긴 듯한 느낌을 갖는 특징을 가진 줄인데요. 따라서 꾼이 원줄 관리만 잘 하게 되면 플로팅 계열의 줄처럼 떠있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한정없이 풀어주면 가라앉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서스펜드형 줄의 제일 장점은 꾼이 원하는 대로 채비 컨트롤을 하기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처럼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 채비의 방향과 상관없이 좌우로 불러오는 방향은 원줄 전체를 밀어서 채비 진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면 캐스팅 이후 원줄이 쭉 펴진 상태에서 낚싯대 끝을 물속으로 한두 간 정도 1번, 2번 대가 다 들어갈 정도로 쑥 집어넣습니다. 원줄은 이런 방향을 그리고 있겠죠. 넣은 상태에서 자기 발 밑으로 낚싯대를 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줄이 쭉 펴지면서 낚싯대 끝과 일직선상이 되게 됩니다. 자, 가까운 데는 뭐 한 1, 2m, 찌 앞까지 거의 다 물속에 잠기는 상태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줄이 플루팅 계열에 뜨는 줄이었다 그러면 낚싯대를 다시 들더라도 이 줄은 서서히 떠올라서 찌 가까운 부분부터 서서히 떠올라서 다시 바람의 영향에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스펜딩 줄은 본인이 컨트롤하기 쉽도록 한번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바람은 피하고 물속에 조류를 타게 되는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005나 30 바람이 강한 상황을 만든다면 이런 잠길 지형대로 채비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실 경우 찌를 아주 예민하게 수면 아래 잠길 정도로 잔존 무력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채비 진행에 큰 어려움 없이 강한 바람 속 상황을 극복하면서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철 좋은 계절에 플로팅 계열의 뜨는 줄만 사용을 하셨다면 겨울 낚시를 맞아서 예비 스풀에 서스펜드형 줄 하나 정도 감아서 출조를 하신다면 조건이 좋지 못한 날 분명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시간이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물이 진행되면서 꾸준히 홈통 지역으로 밑밥을 투척하고 있지만 미세하게 이어지던 잡어의 입질마저 뚝 끊어지고 철수 시간만 다가온다. 자, 오늘 낚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낚시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비교적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한 마리의 감성돔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청산도의 조항은 거의 모랑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조건이 맞질 않아서인지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 낚시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린 포인트 청산도의 돈바위라는 포인트와 자리를 한번 옮겨서 깡패자리라는 재밌는 포인트에 내려서 낚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렸던 돈바위 자리 포인트 초덜물 상황이었죠. 조류 비교적 바깥으로 멀리 뻗어나가는 대조류가 있었고 안쪽에서 말려 들어가는 조경지대가 아주 적절하게 형성되는 낚시하기 정말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아침에 조류만 보고도 야, 오늘 정말 뭐가 될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좋은 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감성돔밖에 낚지를 못했죠. 저는 오늘 이 포인트에서 B찌를 사용을 했고 B찌와 BJ 쿠션을 달았습니다. B찌와 BJ 쿠션을 단다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잔존 무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찌는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됐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한 전층 낚시로서 목줄에다가는 G2 정도의 봉도를 달아서 약 10m, 7m에서 7m 정도 채비가 내려가면서 찌가 서서히 잠겼다가 또 원줄을 뽑으면 다시 서서히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점점 깊은 수심에 중하층을 공략을 하는 낚시 패턴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심이 발 밑에가 약 7m 정도,
또 점점 갈수록 15m를 넘는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곳이었는데요. 자, 이런 포인트에서는 전유동이나 전청 채비가 아주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줍니다. 물론 한 마리의 감성돔밖에 낚지 못했지만, 자, 다음에 청산도를 찾는다면 꼭 한번 내려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만조가 되면서 날물, 썰물 자리로 포인트를 한번 이동했는데요. 깡패 자리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이름을 가진 포인트였습니다. 포인트 소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물이 되면서 옮긴 포인트는 깡패 자리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이름을 가진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한두 번 내린 경험이 있는 포인트였는데요. 자, 포인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썰물이 되면서 비교적 강한 조류가 흐르게 되고, 약간 규모가 있는 홈통에서 조류가 서서히 말려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이런 포인트가 되면 바깥쪽 조류 경계선을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고, 홈통 안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는데, 이 깡패자리라는 포인트는 홈통 안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로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통 안쪽 약 8m 정도의 수심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홈통 안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는 오히려 전청이나 전유동 채비보다 반유동 채비가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특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홈통 안을 공략하는데 홈통 수심이 예를 든다면 약 7m가 나온다. 이 7m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는 전청이나 전유동 채비를 쓰게 되면 뒷줄 관리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미채비가 바닥에 걸려서 낚시를 아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3B 이하의 가벼운 반유동 채비를 사용할 경우 수심을 7m 수심이면 7m에서 약 8m 정도로 조절을 해 놓게 되면은 이 홈통 안에 지형이 다소 깊고 얕고 복잡하더라도 7, 8m 수심을 넘기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5m선, 6m선을 공략하고 싶을 때는 뒷줄을, 가벼운 채비니까 뒷줄을 쭉 당겨줌으로써, 당기고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5, 6m 수심, 얕은 수심층까지도 어느 정도 채비가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포인트, 정확하게 아는 한 특정된 지역을 공략하실 때는 전청이나 전유동보다 반유동 채비가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꼭 기억하시면 다음에 여러분들 낚시에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